여러분, 한국 여행은 이제 그만. 한번 가봤으면 충분하죠? 차라리 가성비 끝판왕인 중국이나 일본으로 떠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여기 한때 한국에 미쳐있던 300만 구독자를 가진 태국의 인기 여행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갑자기 돌변해서 한국이 아닌 중국과 일본을 추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수파팟입니다. 제 채널은 주로 여행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태국에 숨겨진 명소나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문화, 음식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을 너무 좋아했던 터라 한국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다루게 되었어요. 제가 한때 한국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자주 여행하면서 한국의 매력을 많은 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 올린 영상들이 많았죠. 한국의 멋진 여행지, 맛있는 음식, 흥미로운 문화 등을 소개하면서 저도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고 구독자분들에게도 그 매력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 전 세계적으로 K-팝과 K-뷰티가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올린 한국 관련 콘텐츠들도 자연스럽게 떡상하게 되었죠. 제가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갑자기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구독자들이 채널에 몰려들었고 그렇게 제 채널은 급격히 성장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매력적인 여행지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태국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채널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때만 해도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국을 통해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 명동 쇼핑거리, 한류 스타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행 코스 등 한국 여행에 대한 흥미로운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해왔어요. 결국 제가 한국을 좋아해서 업로드했던 영상들이 한류 열풍과 맞물려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됐고 한국 관련 콘텐츠 덕분에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더 이상 한국에 관한 콘텐츠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한국 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벤코리아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제가 벤코리아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무고한 태국인들이 한국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하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됐어요.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그에 대한 조치로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죄 없는 태국 사람들마저도 모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한때 한국을 정말 사랑했던 제가 이렇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벤코리아 운동을 선동한 이유는 저 역시 직접 한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구금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으로 여행을 하러 갔을 뿐이었는데 입국 심사관님께서 제 여권을 보고 왜 한국 방문 기록만 있고 다른 나라에 간 내용이 없느냐면서 입국을 거부하셨어요. 그 결과 저는 한국 공항에서 구금되어 있다가 결국 다시 태국으로 강제 송환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죠. 그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저 대신 한국의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화를 내주셨고 덕분에 제 영상은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안에 분노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영상이 갑자기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그전까지 제가 힘들게 제작했던 콘텐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조회수에 눈이 멀어 한국을 비난하는 영상을 더 올리자는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분노와 더불어 영상의 성공이 맞물리면서 저는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콘텐츠에 집중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여행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 함께 그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정말로 한국에 대한 실망이 컸고, 많은 태국인들도 공감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태국인들이 한국 공항에서 대거 입국 거부를 당하고 다시 되돌아와야만 했다는 경험담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여행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점차 비공개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국의 매력적인 여행지와 문화를 소개하던 영상들은 이제 더 이상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대신 왜 우리가 한국 여행을 중단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태국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야기하는 새로운 콘텐츠들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실망감과 분노를 담은 영상들이었지만 그 영상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가진 태국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저도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조회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저는 더 강력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반한 감정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면서 한 여행사로부터 중국 여행 협찬 제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보다 중국이 더 가성비가 좋고 볼 것이 많다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죠. 그때는 마침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 거부 사태가 계속되면서 대부분의 태국 여행사들이 한국 대신 중국이나 일본 여행 패키지 상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를 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딱 맞았던 거죠. 저 역시 그 제안이 제 입장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했고 협찬을 받아 중국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중국 여행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대륙의 스케일은 정말 남다르긴 했습니다. 중국의 자연경관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어요. 만리장 성에서 내려다본 광활한 대지, 황산의 거대한 산세와 구름 바다가 펼쳐진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연의 웅장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무개념한 질서의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새치기가 생활화되어 있는 모습에 처음엔 어이없었지만 나중엔 그게 일상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또 길거리는 악취가 심해서 걷기조차 힘들었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관광지를 구경하다가 길가에서 어른들이 아무렇지 않게 대소변을 누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공공질서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중국 여행 대부분이 그다지 즐겁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도 협찬받은 영상에서는 마치 중국이 한국보다 더 좋다는 것처럼 포장해야 했습니다. 그 영상 하나를 찍으면서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진짜와는 너무 다른 내용을 담아야 하다 보니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화면 속에서 웃으며 중국이 정말 너무 좋다고 말할 때 속으로는 차마 그렇게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아무런 사심 없이 자유롭게 한국 여행을 했던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중국 여행을 하면서 불편하고 답답했던 순간들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여행은 훨씬 따뜻하고 즐거운 기억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길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인 한 분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가는 길까지 동행해 주셨던 적도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따뜻한 친절에 정말 감동을 받았죠. 게다가 한국의 길거리도 얼마나 깨끗하고 시민의식이 높았었는지 다시 생각나더군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매너를 지키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말이죠. 특히 복잡한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차례를 지키고 서로 예의를 갖추는 모습들이 중국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중국을 경험하고 나니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기분 좋았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쯤 태국의 상황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저를 따라하는 다른 유튜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유튜버들이 한국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태국에서 밴코리아 운동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밴코리아 해시태그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한국을 여행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했던 행동들은 무지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만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진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 한쪽 시각에서만 한국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우리 태국 사람들이 겪은 부당한 일들, 맞아요. 저도 그 경험들을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이제 더는 참지 말자는 생각으로 한국 여행을 반대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어느 순간부터 제 영상에 한국을 두둔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한국이 그동안 태국을 많이 봐주고 있었다. 태국이 잘못한 점도 생각해보라는 식의 내용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이런 댓글들을 단순한 악플로만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댓글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한국에 대한 비판만을 강조하다가 태국의 문제점은 제대로 보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점차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대체 왜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거부하고 단순히 여행을 하러 간 태국인들이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야 했는지에 대한 진짜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모든 태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한국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과연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저는 곧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한국에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불법 체류자 중 태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관광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일하거나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의 수가 2015년 5만 2천여 명에서 작년 15만 7천여 명으로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 없이 몰래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 태국은 비자 면제 국가라 원래는 인천행 항공권만 있으면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국 정부가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입국 심사를 더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의 입국 심사를 피해보려고 제주도를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인 관광객 중 일부가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이들 대부분은 육지로 밀항을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몰래 한국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단순히 불법으로 머무르는 것을 넘어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 중 44%가 태국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수치를 보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릴 만큼 마약 범죄에 있어서 매우 엄격했고 마약이 퍼지지 않는 안전한 나라로 유명했죠. 치안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 많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한국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이런 한국이 태국인들에 의해 마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여행했을 때도 그곳의 안전함이 얼마나 돋보였는지 기억납니다. 밤늦게까지 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한국은 그런 치안 덕분에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었죠. 그런데 태국인들로 인해 한국에서 마약이 퍼진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태국 사람들은 한국의 이런 대응을 차별로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범죄 문제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 내 치안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 정부가 왜 그렇게 태국인들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고한 태국인들이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상황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었지만요. 게다가 한국 정부가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태국 정부가 이런 현실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게 나몰라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한국이 너무 태국인들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 태국 정부의 방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태국인을 너무 억압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의 뿌리가 우리 태국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수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몰래 들어가 불법 체류를 하고 그로 인해 한국의 치안과 사회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방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태국이란 나라의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는데 이런 문제를 보며 처음으로 내 나라가 남의 나라에 피해를 끼치는 나라가 되어버린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걸까? 왜 우리의 불법 체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불법 체류를 하며 마약을 유통시키고 범죄를 저지르며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치는 동안 태국 정부는 별다른 대응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죠. 이번 일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미안하고 심지어는 부끄러운 감정까지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 끼친 피해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상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앞세운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제 양심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실을 외면하고 감정에만 휩싸여 한국을 비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까지 수개월째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태국인들의 상황을 보고 있자면 이미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의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작정 한국을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저 감정적으로 한국을 물어뜯기만 하려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데에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벤코리아 운동을 선동하고 부정적인 영상들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으니까요.
그로 인해 반한 감정이 커지고 지금의 상황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와 함께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이 사태가 더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태국 정부가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죠. 태국여행협회 부회장은 한국이 넷플릭스 콘텐츠로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며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이 더 명소가 많다고 말하는 실수를 했어요. 이런 반한 감정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도 태국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세타 전 총리가 해임되고 새로운 총리가 취임했어요. 38살의 젊은 여성인데 그분의 이력은 정말 독특합니다. 유명한 정치인의 딸이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죠. 더불어 부동산 재벌 가문 출신이라 부유한 배경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패션 감각도 뛰어나서 언론의 관심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TV에서 그녀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태국 정치인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고 세련된 사람이 총리가 되다니 정말 새롭더라고요. 국민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기대감이 컸고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반면에 나이가 있는 분들은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경험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총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젊고 새로운 리더십이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루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다시 원만해지길 바랐어요. 그런데 최근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새 총리가 정부 청사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진이길래 그랬냐고요? 그 사진에서 총리는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었어요. 아시죠?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포즈, 한국에서 유래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귀여운 포즈라고 생각했지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태국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총리가 그 포즈를 취한 것 자체보다도 문제는 그녀가 태국의 중요한 왕실 행사에서 입는 하얀색 제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옷은 태국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복장이에요. 그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했다는 점이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하고 성스러운 장소와 상황을 경시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이 일이 터지고 나서 태국 전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나라가 이미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하필이면 한국에서 유래된 손가락 하트를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왕실 행사에서 입는 제복을 입고요. 어떤 사람들은 총리가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총리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심지어는 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말이죠. 반대편에서는 이런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젊은 총리가 국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리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뒤로 한 채 사진 한 장 가지고 나라 전체가 들썩인다는 거예요. 지금 관광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과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부분은 외면한 채 손가락 하트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재 태국 내에서 한국 관광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 때에도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을 2만 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몇십 명에 그쳤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죠. 태국은 관광 수입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나라라서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받으면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인을 손님으로 받은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하루빨리 다시 원만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양국 간의 오해와 갈등이 풀려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을 찾아줄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저를 지지해 주셨던 많은 구독자분들이 배신했다면서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한국을 비판하며 저와 함께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에게는 충격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저 조회수와 인기를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만들며 제 감정을 외면하는 건 옳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한국을 사랑했던 한 유튜버가 본인의 입국 거부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벤코리아 운동을 주도하고 결국 후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한 좌절이나 분노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으며 더 깊은 이해와 분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